이 세상의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공부법. 시험에서 위너가 되는 마인드 세팅. 시험날 평소보다 점수를 잘 받는 법. 가성비 수석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나서 홀가분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채점표를 못 써와서 이 성적표가 나오는 날까지 찜찜하고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행동력 있는 분들은 벌써 재수학원 알아보는 분도 있는 거 아시죠? 이 시험은 네가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정말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1등한 친구, 수석 친구가 부러워요? 물론 내가 차석이면 수석이 부럽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1등이랑 수석은 좀 나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제일 부러운 건 누구냐면 이 시험에서 대박난 친구, 평소보다 잘 본 친구 아닌가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그런 친구들, 소위 대박난 친구들이 만족도도 제일 높아요. 나 진짜 가성비였다. 나 시험 좀 치네? 나 좀 괜찮네?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런 자신감이 또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니까 또 다른 시험들도 자신감 있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서 평소 점수보다 안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제일 속상하죠. 나는 시험장만 가면 왜 이렇게 떨려? 재수해도 또 시험날 망하는 거 아니야? 시험, 생각만 해도 토 나오는데 이걸 또 보라고? 난 재수는 못해. 이런 감정들은요, 다음 시험에도 영향을 줘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대부분 수능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더라도 시험을 연속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 외에도 뭐 자격증, 뭐 토익, 토플, 뭐 취업 준비, 공무원 시험, 생각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봐야 될 시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공부법. 시험에서 위너가 되는 마인드 세팅. 시험날 평소보다 점수를 잘 받는 법. 제일 중요하죠? 한마디로 가성비 수석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가성비잖아요. 이 시험 앞에서 장애인 정신을 발휘하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이 되게 힘든 시간인데 이왕 하는 거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는 게 최고죠. 여기다가 제가 좀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학생들을 좀 상담해 본 경험에 더해진 좀 조언을 조금 더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좀 풀겠습니다. 첫 번째 팁. 시험 직전에 어려운 문제는 절대 풀지 마. 시험 직전, 그러니까 한두 주 전이 되면 누구라도 불안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좀 망할까봐 불안하니까 특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 내가 그동안 공부를 안 했던 고난이도 문제를 대비를 해보려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함정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요, 필연적으로 재앙화 사고가 유발되거든요. 이 재앙화 사고가 뭐냐면 정신건강학적 개념이고요. 부정적인 사고가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데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게 느껴지는 걸 말해요. 정신의학적 개념이고요. 부정적인 사고가 필요 이상으로 재앙적인 상황으로 이제 과장해서 느껴지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못 봤네? 못 보면 대학에 못 가겠지? 대학에 못 가면 난 취직도 못 가겠지? 취직을 못하면 나는 평생 방구석 한심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번 시험 못 봤다고 내가 평생 사실 실패자로 사는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논리적 비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 재앙에 빠진 것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울 뿐인데 내 인생이 망해버린 것처럼 그런 감정이 오는 거죠. 이런 불안과 초조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공부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문제를 더 못 풀게 되고 내가 원래는 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도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게 점점 내가 당연히 풀어야 되는 쉬운 문제까지도 안 풀리면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재앙화 인지인데요. 정신의학적으로 기분장애나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 갔어요. 근데 그냥 상사가 나를 그냥 쳐다봐요. 근데 보고 인사를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재앙화 사고가 뭐냐면 왜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지? 내가 혹시 어제 저 상사분한테 무슨 실수를 했나? 저 상사분이 나를 싫어하나? 그러면 내가 승진이 안 될 텐데?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면 나는 이 회사에서 혹시 낙오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이런 식으로 약간 단지 그 상사는 그냥 좀 피곤해서 인사하는 걸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분을 보고 그냥 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닌 것을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질병이 없는 분들도요, 예를 들면 수능과 같은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화 인지가 오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죠.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정말 대학이 내 인생의 전부고 모든 거를 결정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수능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대학교 레벨에서 내가 한두 문제 틀려서 한 두세 레벨 떨어져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는 말이 그 대학교를 내가 어디 갈 거를 스카이 갈 거를 경희대 중앙대를 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년 뒤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이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오히려 그 수능 성적보다도 저는 오히려 그 수능을 보는 그 마인드 세팅이나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잘 평가하고 잘 철저하게 끝까지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학생 친구들한테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시험 직전, 최소 1, 2주 전, 한 달 전부터는 내가 내 부족한 공부를 채우겠다. 잘 모르고 어려운 거를 내가 대비를 해볼래. 이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 당연히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반복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좋아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수능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이게 망하면 내 인생도 망할 것 같다. 이런 재앙화 인지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는 못 푸는 게 당연해.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 한두 문제 못 푼다고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재앙화 사고 인지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1% 미만일걸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못 푼다는 게 시험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아까 재앙화 인지를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마인드 세팅을 수험 생활 내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팁인데요. 두 번째 팁. 시험 기간을 제외한 수험 기간에는 모르는 걸 공부해. 제발. 모르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험생들 되게 많이 보는데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현타가 오고 너무 우울하고 나는 한심한 인간인 것 같고 이런 것도 못 푸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공부가 끝나고 뭔가 비참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면 너는 제대로 공부를 한 거다. 왜냐면 공부를 할 때 자꾸 내가 모르는 문제를 풀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수험생들이 범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 반복해서 풀다 보면 안정감도 느껴지고 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죠. 근데 뭐가 떨어지냐면 긴장감, 집중력, 결론적으로 내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는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풀겠어.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핸드폰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나는 멀티가 되네? 멀티를 해야지 오래 공부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공부 10시간 했네? 그러면서 나 공부 진짜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친구가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10시간 공부해도 내가 아는 것만 내내 했다면 실제로 내가 내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는 것만 반복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내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고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짜증이 난다면 그게 오히려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끝나고 나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우울하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맞게 가고 있다. 그런 오히려 지표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야지 내가 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한 친구는 밤에 공부를 더 하겠다고 졸음을 쫓겠다고 뭐 유튜브나 뭐 라디오 방송 이런 걸 들으면서 문제를 푼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너는 유튜브 시청을 한 거라고. 아마 그때 푼 문제는 기억이 안 날 거고 그날 네가 시청한 유튜브 사연은 기억이 날 거다. 이런 착각을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하면은 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아니거든요. 현우진 선생님 아시죠? 이 메가스터디에서 정말 최고의 강사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유튜브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3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공부하는 거라고. 내가 몸만 힘들면 뭔가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분이 되게 멋있어요. 자기는 항상 중위권이었던 적도 없고 상위권이었던 적도 없고 극상위권이었다는 거예요. 극상위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극상위권의 노하우니까 좀 귀담아 들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띠꺼울 수 있지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의 기본은 모르는 거 7, 아는 거 3.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맨날 아는 것만 하고 플래너에 색칠만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다. 공부를 하면서 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여러분 다들 찔리지만 격공하시죠? 저도 정말 공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괜히 유명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통찰력이 있는 그런 뼈 때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 상담할 때 이 현우진 선생님 유튜브 보고 이 말씀들도 같이 인용해 주면서 학생들 공부 상담할 때도 좀 도와줍니다. 이 첫 번째 팁과 두 번째 팁을 연결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수험 기간 중에는 아는 거 3, 모르는 거 7. 그러니까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공부가 끝나고 내가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면 잘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시험 직전에는 오히려 아는 거 7, 8, 모르는 거 2, 3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모르는 것에 대한 나의 감정을 좀 바꿔보세요. 모르는 거 나왔네. 불안해. 이거 어떡해. 또 틀렸네. 싫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모르는 거 나왔네. 다행이다. 이거는 좀 제대로 알고 가자. 오늘 이거 안 풀었으면 모를 뻔했잖아. 이 모르는 거를 풀어본 오늘의 나 정말 잘했다. 최고다. 보람 있다. 이렇게요. 이 세 번째 팁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제가 진료하고 있는 학생 친구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이건 학생뿐만 아니라 또 어른인 분들도 뭐 회사 생활하거나 뭐 수험생인 분들도 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팁입니다. 사실은 저 시험 잘 봤을 것 같나요? 못 봤을 것 같나요? 이것도 보면 제가 이제 맨날 공부할 때 이런 거 입고 합니다. 후드티 입고 이제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데 제가 시험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갔고 이제 의대 다니면서도 현우진 선생님처럼 극상위권은 아니었고요. 극상위권 하고 싶었지만 극상위권을 한 적은 없고 그래도 의대에서 그래도 10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 안에 들었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나름 가성비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밤을 새면서 한 것도 아니고 잘 거 다 자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좀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내내 보통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 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고 저 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딱 입시가 바뀐 거야. 그래서 아니 외고에서 왜 전 과목 시험을 보냐. 외고를 들어가는 거는 외국어를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되는 건데 왜 언수 외과를 외고 입시에 반영을 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언수 외과 시험이 다 없어지고 외고 입시가 영어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전현무님 아시죠? 그분이 제 선배님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입시가 9대 1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제 실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학교였는데 제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영어만 좋아해서 영어만 좀 했거든요. 외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만 입시 요강이 바뀌어서 영어만 봐서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 전에 입시 요강에 맞춰서 언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다 잘하는 친구들이죠.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그냥 영어만 잘하다가 어떻게 운 좋게 시험을 잘 봐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기초 학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뒤처졌다는 위기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되게 성실한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2~3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다 2~3시까지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좀 성적을 향상해 보려는 생각으로 잠을 좀 줄여봤어요. 한두 달 정도 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멘탈이 그냥 깨지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이게 잠을 줄이니까 오히려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앉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오히려 공부의 총량이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 오히려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일단은 엄청 짜증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원래 루틴대로 늘 12시 전에 자되 대신에 낮 시간에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항상 더 공부를 했습니다. 놀지 않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야자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낮 시간에 버리는 시간 없이 더 집중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노하우는 아니고요. 잠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인 하버드 의대 매튜 워커 교수님께서 첫째, 하루에 최소 7시간 자라. 두 번째, 오늘 잘 잠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덜 자고 주말에 몰아자고 이런 친구들 많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우리 몸과 내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7시간은 자고 매일매일 동일한 시간에 수면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와닿진 않으시죠? 아니 다른 친구들은 안 자는데 내가 어떻게 자? 아니 고등학교 2, 3년은 잠 안 자고 몸 갈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저 때만 해도 사실은 사당 오락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저도 믿었거든요. 아, 내 친구들은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니까 사당이구나. 걔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는 이거는 진짜 전문가분, 공부의 신 강성태 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보고 정말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두뇌 회전을 도와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밤 8시부터 분비가 시작돼서 10시부터는 확 올라가고 새벽 2시에 피크를 찍어서 4시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반드시 잠을 자야지 공부 효율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가능하면 오늘 자서, 그러니까 밤 12시 전에는 자서 내일 일어나라. 아무리 늦어도 2시 전에는 꼭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로서 제 생각도 같고요. 이거는 제가 수험생인 친구들한테 조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모든 환자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11시, 12시, 1시, 2시에 자는 거랑
2시, 3시, 4시, 5시에 자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사실 낮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크게 느낄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잤고 얼마나 잤는지에 따라서 내 머리가 회전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수면이라는 게요, 그냥 간단한 문제 같지만 정말 우리 뇌 기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면 습관을 잘 잡으셔야지 머리도 잘 돌아가고 더 똑똑해지고 내가 오늘 공부한 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4번째 팁. 시험장에서 배포를 갖고 싶으면 미친 듯이 인풋해라.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험에 강한 스타일, 이 시험장에서 안 쫄고 평소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마인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시험을 망치는 마인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을 망치는 대표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결과지향적인 마인드예요.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가면 불안해져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수능이 내 인생의 전부다. 수능 망하면 내 인생 망한다. 특히 이런 분들은 시험 당일에 불안이 정점을 찍죠. 왜냐하면 내가 시험 보는 중에는 이 결과가 아직 미정인 거고, 이 시험을 볼 때 이루어지는 내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 인생의 어떠한 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느끼니까 이 사소한 거 하나에까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감독관의 옷차림, 뭐 주위 사람들이 뭐 펜 딸깍거리는 소리, 뭐 시험지 촥촥 넘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내가 모르겠는 문제 하나, 이런데 하나하나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불안해지고 시험을 망치게 되죠. 오히려 배포는 뭐냐면 이 시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험 결과는 그냥 맡겨버리는 태도인 것 같아요. 뭐 하늘에 맡기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나한테 맡기건 다 맡겨버리고 내려놓는 태도가 진짜 승부욕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 최악의 결과이든 뭐든 그게 나다. 이런 마인드 세팅이 되려면요, 이 공짜가 아닙니다. 시험장 오기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인풋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현우신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 말처럼 이거 이상은 내가 못한다.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그런 마음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도 이미 내가 할 걸 다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두려울 기운조차 없어요. 그런데 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나는 분명히 굉장히 열심히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내 생각만큼 안 나왔을 때, 나는 진짜 열심히 인풋을 했는데 계속 아웃풋이 안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바로 5번째 팁이에요. 5번째 팁 뭐냐면 니네 엄마 얘기를 들어봐. 발작 버튼 누르지 말고. 이제 열심히 인풋을 해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반복이 된다면 이때는 정말 내가 인풋하는 방향성에 대한 냉정한 피드백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 공부 상태, 나의 마인드, 나의 생활 습관 속속들이 아는 게 누굽니까? 학교 쌤? 과외 쌤? 나 같은 정신과 쌤? 절친? 사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엄마입니다. 엄마랑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내 꼬라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잔소리를 하니까, 팩폭을 때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한테 가장 뼈 때리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수험생 본인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의외로 수험생 본인은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친구가 학업 성적도 전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대화도 안 하고 부모님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적대감이 많으면 사실 부모님이 우리보다 좀 오래 살아오시고 인생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조언들 중에 불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중요한 조언도 있을 건데, 이러한 필요한 조언도 불필요하게 받아들이고 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공적으로 내가 시험을 보려면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처럼 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두고 좀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병원에 오셔서 좀 저를 사이에 두고 같이 상담을 받으시면 좀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고, 아울러서 내 인생에 있어서 뭐 학업 성적이나 여러 가지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공부나 시험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는 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냥 인생은 원래 힘든 겁니다. 사실 뭐 다이어트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이어트도 뭐 마약성 뭐 다이어트 약 먹고 뺄 수 있지만 그거 먹으면 빠질 것 같죠? 절대 안 빠져요. 결국에는 식단과 운동과 잠, 생활 습관이죠. 공부도 똑같아요. 식단 중요하죠. 운동도 해야 되고 생활 습관, 공부 습관.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과 루틴을 객관화해서 내가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의 루틴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방법은 다 알 거예요.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걸 실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조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 응원합니다. 시험에서 가성비 수석이 되는 그날까지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